이번 시간 훈련 목표입니다. 기능대회 과제 10T 압력 용기에 주어진 도면의 용접 기법으로 루트 패스를 시공한다. 입니다. 이번 시간 과제 개요입니다. 10mm 압력 용기에 루트 패스를 용접합니다. 과제 목적입니다. 주어진 용접 기법을 사용해서 압력 용기의 루트 패스 용접을 완성한다. 입니다. 과제 목표입니다. 작업자는 압력 용기를 완전 용접할 수 있는 기량을 갖출 수 있다. 용접 시 언더컷, 오버랩 등 결함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입니다. 재료입니다. 압력 용기는 10mm 플레이트를 사용하며 길이 400, 폭 300, 높이 350mm 크기로 제작합니다. 용접봉은 용접 기법에 맞게 KH500LF, KC28, K71T, T50을 사용합니다. 과제 주안점입니다. 작업자는 도면에 주어진 기법대로 압력 용기를 용접해야 합니다. 루트 패스를 쌓으며 언더컷, 오버랩, 기공 같은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해야 합니다. 맞대기 용접, 모서리 용접을 할 때 개선면 끝단 모서리 부분이 녹지 않도록 비드를 쌓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필렛 용접을 할 때 루트 패스를 너무 과다하게 쌓으면 캡패스 작업이 어려워집니다. 루트 패스는 가득 쌓아주기보다는 가늘고 반듯하게 작업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루트 패스의 끝점은 끝점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용접선 쪽으로 나가게 비드를 가득 쌓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모재의 높이보다 루트 패스가 튀어나온 부분은 그라인더 가공을 통해 평평하게 가공해줍니다. 루트 패스 이음부를 연결할 때는 비드 위에서 연결하는 것보다 용접선 위쪽이나 앞쪽에서 아크를 살려 비드와 연결해주면 오버랩이 형성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파이프 용접을 할 때는 파이프의 곡선을 타고 동그랗게 용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드 높이는 최대한 얇고 일정하게 쌓아줍니다. 이번 시간 준비물과 공구를 확인해 보세요. 주의사항입니다. 압력 용기 각 부분에서 도면과 다른 기법으로 용접할 경우 채점에서 제외되니 잘못된 기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미리 기법을 표시해두면 실수 없이 작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루트 패스 용접 시 용접 진행에 장애물이 되는 가접 부분은 그라인더로 갈아낸 후 작업하는 게 필요합니다. 루트 패스 시점 부분에서 용접을 시작할 때 비드를 어디까지 채워줘야 하는지 확인하고 좌우로 위빙하며 비드 라인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모재보다 루트 패스의 비드가 높게 올라오면 캡패스 작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재의 개선면보다 2mm 정도 낮게 작업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FCAW는 작업 속도가 빠르고 전기값도 세기 때문에 루트 패스를 얇게 쌓아야 캡패스를 쌓을 때 안정적으로 쌓을 수 있습니다. 압력 용기의 루트 패스는 수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이 새지 않을 정도로 단단히 채워주는 게 필요합니다. 루트 패스 용접 시 위빙을 할 때 절대 개선면 끝단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개선면의 끝단은 표면 비드를 쌓기 위한 기준선이 되므로 모서리가 녹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스패터를 떼어낼 때는 해머질을 한 번만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 번 두드릴 경우 용기에 흠집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이번 과제의 수행 내용을 살펴보세요.
루트패스 용접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용접 기법 도면을 보며 용기 각 부분에 시공해야 할 용접 기법을 표기합니다. 압력 용기에는 FCAW, GMAW, GTAW, SMAW 총 4가지 용접 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ISO 규정에 따르면 각 기법은 고유의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111은 SMAW 기법을 의미합니다. 135는 GMAW, 141은 GTAW, 마지막 136은 FCAW 기법을 의미합니다. 압력 용기 각 부분에서 도면과 다른 기법으로 용접할 경우 채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잘못된 기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미리 기법을 표시해두면 실수 없이 작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대기 부분 용접입니다. 루트패스를 쌓을 때는 용접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은 맞대기 용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모서리 용접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필렛 용접을 시공하는 게 좋습니다. 맞대기 부분을 FCAW로 용접합니다. FCAW 루트패스는 후진법으로 용접합니다. FCAW 루트패스를 채울 때는 보통 한 번에 가득 피드를 쌓아줍니다. FCAW로 맞대기 용접을 할 때 용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장애물이 될 만한 가접부는 모두 그라인더로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FCAW로 속 비드를 쌓을 때는 처음 시점 부위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얼마만큼 비드를 채워야 될지를 기준을 세우고 시점부터 끝점까지 일정하게 비드를 쌓아주어야 합니다. 끝점은 두세 번 치핑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라인더를 이용해 슬래그를 떼어내고 남아있는 이물질은 컷브러쉬로 청소합니다. 용접부 주변에 붙은 스패터도 일자정과 해머로 제거합니다. 스패터를 떼어낼 때는 해머질을 한 번만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 번 두드릴 경우 용기에 흠집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수직 맞대기 부분 용접입니다. 135번 GMAW 기법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용접합니다. 용접 전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가접부는 그라인더로 가공해줍니다. 압력 용기의 루트패스는 수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이 새지 않을 정도로 단단히 채워주는 게 필요합니다. 위빙은 지그재그나 반원 모양으로 하고 양끝 모서리에 조금씩 머물면서 끝까지 가득 채워줍니다. 끝점은 모서리 부분까지 비드가 가득 쌓일 수 있도록 치핑으로 마무리합니다. 모재와 모재의 틈을 용접으로 메워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서리 용접입니다. 모서리 부분은 111번 SMAW로 용접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용접봉은 KH500LF 4mm 용접봉을 사용합니다. 전기값은 135A 정도를 사용합니다. 시점에서 아크를 살린 후 용융물을 모서리 라인의 끝선까지 맞춰주고 아크가 완성되면 위빙을 시작합니다.
위빙을 할 때는 보통 삼각형 모양을 그리는 삼각 위빙을 많이 합니다. 삼각 위빙은 삼각형을 그리듯 앞으로 나아갔다가 뒤로 돌아오며 비드 라인을 만들고 다시 앞으로 전진하는 방식입니다. SMAW는 용접봉의 길이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음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용접봉 한 개로 비드를 낼 수 있는 길이가 80에서 100mm 정도입니다. 따라서 용접봉 한 개를 닿았을 때마다 치핑 해머를 이용해 비드 위에 쌓인 슬래그를 제거합니다. SMAW 용접 이음부를 연결할 때는 비드 앞에서 아크를 살린 후 아크가 안정되면 U자로 돌아 내려와 비드를 쌓아줍니다. 오버랩처럼 비드 높이가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없애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선 각 단계마다 적절한 시간 분배가 필요합니다. 작업 시간을 줄이기 위해 그라인더 작업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빙을 할 때 절대 개선면 끝단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개선면의 끝단은 표면 비드를 쌓기 위한 기준선이 되므로 모서리가 녹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용접이 끝나면 비드 위에 쌓인 슬래그를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수평 모서리 용접입니다. 111번 SMAW로 루트 패스를 쌓아줍니다. 가접부가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 용접 장애물을 없애주기 위해 그라인더로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시점에서 아크를 살린 후 용융물을 모서리 라인의 끝선까지 맞춰주고 아크가 안정되면 위빙을 시작합니다. 위빙은 마찬가지로 삼각 위빙으로 전진하며 모서리 부분까지 비드를 채워줍니다. SMAW로 용접할 때는 용접봉의 용융물 바로 앞에 용융 금속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키홀이라고 하는 작은 구멍을 만들어 진행합니다. 용접봉을 모서리 양쪽에 조금씩 머물면서 천천히 위빙해줍니다. 용접봉 한 개로 쌓을 수 있는 비드 길이가 끝나면 용접을 멈추고 비드 위에 쌓인 슬래그를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새로운 용접봉을 연결한 후 나머지 부분을 용접합니다. 이음부를 연결할 때는 비드 앞에서 아크를 살린 후 아크가 안정되면 U자로 돌아 내려와 비드를 쌓아줍니다. 용융물이 슬래그와 혼입되거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위빙해줍니다. 모서리 끝부분까지 비드가 쌓일 수 있도록 하며 끝점을 마무리합니다. 엣지 조인트 용접입니다. 수직 모서리 부분에 엣지 조인트 용접을 합니다. 용접 기법 중 135번 GMAW 기법으로 시공합니다. 튀어나온 가접 부분은 그라인더로 모두 제거하고 작업합니다. GMAW는 용입량이 얕고 민감하기 때문에 사전에 용접부의 피막을 제거해줘야 합니다. 그라인더 가공이 끝나면 컷브러쉬로 남아있는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처음 시점 부분에서 비드를 어디까지 채워줘야 하는지 확인하고 좌우로 위빙하며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위빙 방법은 지그재그나 반원 모양으로 하고 위빙 시 양끝 모서리에 조금씩 머물면서 비드를 채워줍니다. 피치는 3에서 4mm 정도로 잡고 용접해줍니다. 위빙을 할 때 모서리 부분이 녹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개선면의 끝단은 키피스 작업 시 기준 라인이 됩니다. 따라서 양끝에 비드 라인을 살려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압력 용기를 용접할 때 다양한 용접 기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현장과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비드 높이는 표면에서 약 1mm 정도 낮게 가득 쌓아줍니다. 끝점 부분도 비드를 가득 쌓아줍니다. 수직 경사의 필렛 용접입니다. 이번에는 136번 FCAW로 용접합니다. FCAW로 필렛 루트 패스를 쌓을 때는 비드를 너무 많이 쌓으면 안 됩니다. FCAW는 작업 속도가 빠르고 전기값도 세기 때문에 루트 패스를 얇게 쌓아야 캐패스를 쌓을 때 안정적으로 쌓을 수 있습니다. 파이프 용접입니다. 4가지 용접 방법 중 111번 SMAW로 용접합니다. 용접 시점은 정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3시나 9시 방향으로 시작해 6시나 12시 우측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비드를 멈춰줍니다. 파이프 용접을 할 때에는 파이프의 곡선을 타고 동그랗게 용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드 높이는 최대한 얇고 일정하게 쌓아줍니다. 141번 GTAW로 파이프의 덮개 부분을 용접합니다. 이 부분은 영광 용접입니다. 모서리의 양끝선이 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아크 길이를 짧게 유지하면서 파이프의 곡선을 따라 비드를 쌓아줍니다. 용접봉의 각도는 용접선에 대하여 10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여 주면서 조금씩 아크가 발생되는 토치 쪽으로 앞으로 밀면서 비드를 내야 합니다. 위빙은 노즐을 홈에 대고 지그재그나 부채꼴 형태로 토치를 움직이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파이프 연결부도 141번 GTAW로 루트 패스를 쌓아줍니다. 파이프 연결 부이므로 이 부분은 맞대기 용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덮개 부분과 파이프 연결부는 위빙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덮개 부분은 지그재그로 토치를 이용하며 위빙을 했다면 파이프 연결부는 토치의 세라믹 노즐이 개선면 끝에서 아장아장 걸어가듯 굉장히 빨리 진행합니다. 파이프 연결부도 개선면이 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봉을 일정하게 공급하여 비드 높이가 일정하게 나오도록 쌓아줍니다. 용접 상태 확인입니다. 루트 패스 용접이 마무리되면 용접 상태를 점검합니다. 용기의 모서리에 용접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모서리 라인이 녹아 없어져 버리면 캐패스 작업 시 기준선을 확인할 수 없어 작업이 어려워집니다. 용접 기법 도면과 비교하며 도면과 같은 용접 기법으로 작업이 진행됐는지 확인합니다. 도면과 다른 용접 기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채점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시간 진행한 과제의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번 시간 압력 용기의 루트패스 시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